안녕하세요. 기쁜 인생 힐링 사주의 뱃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족 셀프 장명법 제5강 파동성명학 1로서 파동성명학의 개요, 음령오행, 음령오행의 지지부법과 용희신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족 셀프 장명법 제6강 파동성명학 2로서 육신부법과 12천장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동성명학에 대한 진행 순서는 영상의 목차를 참고하세요. 5. 육신부법. 가. 육신부법 개념. 사주의 경우에는 당사주에서는 연지를, 자평명리학에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육신을 표기하였습니다. 성미학에서는 주로 연지를 기준으로 하여 육신을 표기하게 됩니다. 간혹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육신을 부법한 경우 이름 1에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이 오면 길하다고 보고 상관, 편제, 편관, 편인이 오면 길하지 않다고 봅니다. 육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쁜 인생 힐링 사주에서 앞으로 초급 과정 강의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부법 사례. 성미학에서는 연지를 기준으로 하여 육신을 표기합니다. 홍길동의 사주를 모르니까 연지를 묘목이라고 가정하고 육신을 부법하겠습니다. 성인 홍의 주음은 호이니 오행은 토가 되고 12지지는 축토가 됩니다. 연지 묘목과 비교하면 목극토가 되니까 내가 극하는 오행이 되니 재성입니다. 그리고 나와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가 됩니다. 성인 홍의 종음은 이영이니 오행은 토이고 12지지는 축토가 되니 마찬가지로 주음과 같이 편재가 됩니다. 이름 1인 길의 주음은 기이니 오행은 목이고 12지지는 묘목이 됩니다. 연지 묘목과 비교시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으니까 비견입니다. 이름 1인 길의 종음은 리을이니 오행은 화이고 12지지는 사화가 됩니다. 연지 묘목과 비교하면 목생화가 되니까 내가 생하는 오행이 되니 식상입니다. 사화는 지장간의 정기가 병화이니 양화로 되고 나와는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입니다. 이름 2인 동의 주음은 도이니 오행은 화이고 12지지는 사화가 되니 마찬가지로 이름 1의 종음과 같은 상관입니다. 이름 2인 동의 종음은 이영이니 오행은 토이고 12지지는 미토가 됩니다. 연지 묘목과 비교하면 목극토가 되니까 내가 극하는 오행이 되니 재성입니다. 그리고 나와 음양이 다른 양토가 되니까 정제가 됩니다. 이름 1에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이 오면 길하다고 보는데 비견과 상관이 왔으니 길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6. 12천장 부법. 가. 12천장의 의. 이 12천장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은 잘 들어보기가 어려운 개념인데 기문둔갑이라는 학문과 유김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이 12천장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동성명학에서도 12천장을 적용해서 기리운관계를 논하는데 이를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천장은 12분의 천장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천을귀인입니다. 두 번째가 등사, 세 번째가 주작, 네 번째가 육합, 다섯 번째가 구진, 여섯 번째가 청룡, 일곱 번째가 천공, 여덟 번째가 백호, 아홉 번째가 태상, 열 번째가 현무, 11번째가 태음, 12번째가 천후입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암기하는 것이 좋은데 암기하는 방법은 귀사주합, 구청공백, 상현음후로 하시면 됩니다. 이 12천장은 역술학에서 자평명리학을 빼고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기억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추후 기문둔갑이나 유김에서 12천장을 부법해야 하는 경우 정방향으로 하든 역방향으로 하든 꼭 이 순서대로 부법을 하기 때문입니다. 파동성명학에서는 이 12천장 중에서 6천장만 선별해서 운영하므로 육수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짐승 숫자를 사용한 육수라는 표현은
그리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워두실 적에 12천장 중에서 파동성명학에서는 6천장만 활용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12천장 12개 천장이 무엇인지는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12천장의 오행배속과 길흉신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파란색 표시는 길장, 붉은색 표시는 흉장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천을귀인은 기축토에 간지 배속하며 길장입니다. 등산은 정사화에 속하는 흉장입니다. 주작은 병오화에 속하는 흉장입니다. 육합은 을묘목에 속하는 길장입니다. 구진은 무진토에 속하는 흉장입니다. 청룡은 갑인목에 속하는 길장입니다. 천공은 무술토에 속하는 흉장입니다. 백호는 경신금에 속하는 흉장입니다. 태상은 기미토에 속하는 길장입니다. 현무는 개해수에 속하는 흉장입니다. 태음은 신유금에 속하는 길장입니다. 천후는 임자수에 속하는 길장입니다. 여기까지는 꼭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사주명리학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어서 유김, 기문둔갑이라는 학문도 공부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12천장의 12지지 배속관계라든지 오행 어디에 배속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기륭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12천장의 개념. 자, 그럼 12천장의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천을귀인은 복록지신입니다. 복을 내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천장 중에서 천을귀인이 가장 업된되는 길장입니다. 등산은 괴이한 것을 나타내는 괴이지신입니다. 주작은 주로 문서를 관할하니까 문서지신입니다. 육합은 졸업, 계약관계, 그 다음 합의사항 같은 그런 걸 논하기 때문에 합의지신이라고 합니다. 구진은 다툼관계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쟁송지신이라고 합니다. 청룡은 문관을 의미하고 태상이 무관을 의미하는데 청룡은 재백지신이다. 천공은 허사지신입니다. 백호는 혈광지신입니다. 태상은 잔치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것, 춤추고 노래하는 것 이런 것을 상징하니 연회지신이다 라고 합니다. 현무는 물건 잃어버리는 거, 도적과 관련된 거, 그래서 도적지신이라고 합니다. 태음은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안매지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우는 여사, 여인들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해서 여사지신이라고 합니다. 옛날 중국 책들을 보면 12천장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2천장 상세 설명. 자, 12천장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을귀인은 모든 사람에게 길상을 내리는 아주 최고의 길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록지신이라고 합니다.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길상을 내려준다, 복록을 내려준다, 좋은 부서로의 영전, 선출직에 당선되는 것,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런 거를 천을귀인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등산은 괴이한 것, 갑자기 놀라는 경황스러운 것, 꿈에 해당하는 것, 돌발적인 사안 이런 것은 전부 등사가 담당합니다. 주작이라는 것은 문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소식, 편지, 전파, 음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주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합이라는 것은 합의, 계약관계, 결혼과 연관된 문제, 어떤 일의 시작이나 건축물 등을 착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육합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지는 쟁송입니다. 그래서 시비구설, 관제, 사고 질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청룡은 문관을 의미하고 태상은 무관을 의미합니다. 청룡은 곡식, 재물 등을 담당한다고 해서 재백지신이라고 합니다. 천공은 허사지신이다. 그 결말이 없다. 다음에 공허하다. 이렇게 사건이나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허사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백호는 혈광지신이라고 하는데 사고를 의미합니다. 도로사고, 교통사고 등을 말합니다. 특히
태산이라고 하여 아이를 낳을 적에는 백호가 있으면 굉장히 또 길하다고 봅니다. 태상이라는 것은 연회입니다. 연회, 잔치, 모임, 음주, 술 마시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태상이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현무라는 것은 도적입니다. 그래서 실물, 물건을 잃어버린다거나 실전, 돈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현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음이라는 것은 안매지신이라고 하는데 은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 자, 옛날 같으면 번처 이외에 첩을 드리는 문제라든지 양자를 드리는 문제, 양례를 드리는 문제 이런 것은 전부 다 태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관공서에 뇌물을 먹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태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뒤에서 작업하고 움직이는 거. 그 외국에서는 이런 걸 고상하게 로비라고 표현하던데 바로 그겁니다. 그건 전부 다 태음이라는 신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후는 여자들, 여인과 연관된 문제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신입니다. 이것은 길신인데 대체로 남자와 연관된 일은 관여하는 것이 적고 집안일, 여자들과 연관되는 일, 그거는 전부 다 천후가 주로 담당한다. 그래서 여사지신, 여자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천후가 가장 어떤 데는 길장입니다. 그래서 길신으로 들어갑니다. 라, 12천장 중 6천장 조견표. 자, 그러면 우리 파동성명학에서는 12천장을 부법해야 되는데 그 중에 6천장만 활용해서 부법하고 있습니다. 부법하는 기준은 사주의 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상기표를 보면 연간이 갑, 을, 병정, 무, 기, 경신, 임계 이렇게 6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간이 갑목이다라고 하면 맨 위에서부터 성, 주음, 성, 종음, 이름 1 주음, 이름 1 종음, 이름 2 주음, 이름 2 종음 순으로 현무, 백호, 등사, 구진, 주작, 청룡 요 순서대로 붙이는 겁니다. 홍길동의 사주가 만약에 연간이 갑목이다라고 하면 맨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현무, 백호, 등사, 구진, 주작, 청룡 요 순서대로 붙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파동상명학으로 이름을 장명한다고 할 때 그 연간이 무토라고 한다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주작, 청룡, 현무, 백호, 등사, 구진 요 순으로 붙여나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12천장까지 우리가 다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번 12천장은 무슨 수학 공식 같아서 좀 재미가 있네요. 12천장 부법 사례. 홍길동의 사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연간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개수라고 가정하고 부법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술한 표에서 보면 개수가 연간인 경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백호, 등사, 구진, 주작, 청룡, 현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순서대로 부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육신과 12천장 부법까지 6강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포태 운성과 12신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기쁜 인생 힐링 사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